꿈속 서연은 화려한 정경부인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옷, 황금 비녀, 옥놀이개. 대고란 큰 연애였습니다. 누군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 서연이 옆을 보려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은 환한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의 부군과 함께 나라를 잘 보필하라. 영의정 나으리, 정경부인 마마.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초라한 방, 낡은 이불. 현실이었습니다. 꿈... 하지만 왜 이렇게 생생했지?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경부인, 영의정의 부인?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지? 이것은 천안 침선비가 조선 최고의 자리 정경부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좁은 골목 끝에 천안 침선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23. 그녀의 눈빛에는 나이를 넘어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영모 누명으로 돌아가신 후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바늘과 실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천안 침선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정경도인 복식을 입고 대궐 연회에 서 있는 꿈. 누군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의 부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한 양반이 찢어진 도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꿰매줄 수 있겠는가? 오늘 안으로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서연이 도포를 만지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양반이 기생집에서 노름하다 화를 내며 도포가 찢어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천을 만지면 그 주인의 과거가 보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집안이 몰락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천안 신분 탓에 무당의 주술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서연은 이 능력을 숨긴 채 조용히 바늘질만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복식, 따뜻한 손, 영의정의 부인,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서연은 알 수 없는 기대감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꿈속의 그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좌의정대 카인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이 솜씨 좋은 침선비를 찾으신다. 오늘 저녁까지 저택으로 오도록. 하인을 따라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좌의정 이대감이 앉아 계셨습니다. 자애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당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훤칠한 키, 허리춤에는 감찰이라 새겨진 패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쪽은 사원부 감찰 이한이라네. 과거 장원급제했고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청년이지. 이한이 서연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의안도 서연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서연, 치수를 재야 하지 않겠느냐?
예, 대감마님. 서연이 이대감의 도포를 받아 만졌습니다. 순간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대감이 조정에서 백성을 위해 간언하는 모습,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는 모습.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환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이옵니다. 서재의 보물이 사라졌나이다. 뭐라고? 이한이 즉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이한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따라갔습니다. 서재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책들이 흩어지고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이한이 바닥에 떨어진 검은 천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의 옷조각인 것 같소. 서연의 눈이 그 천조각에 고정되었습니다. 만져보면 범인을 알 수 있을지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서연은 평생의 비밀을 꺼내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을 만지면 그 주인의 과거를 볼 수 있사옵니다. 정의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그대의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소. 좋소. 증명해 보시오. 이한이 천조각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서재로 몰래 들어오는 모습, 서랍을 뒤지고 보물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왼팔에 선명한 큰 흉터. 환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범인은 왼팔에 큰 흉터가 있는 남자였나이다. 그리고 왼손잡이였나이다. 정의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소? 두 사람의 운명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안이 저택의 하인 50명을 모두 앞마당에 모았습니다. 오늘 대감마님의 보물이 도난당했다. 범인은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명씩 조사하겠다. 하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하인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긴 소매로 팔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유독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정의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사람이옵니다. 긴 소매를 입은 사람. 이한이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가 소매를 거두라 명했습니다.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소매를 걷자 왼팔에 선명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불에 된 것 같은 큰 흉터였습니다. 주변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안의 신문이 이어졌고 모든 정황이 들어맞았습니다. 마침내 최성이라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연못 옆 은행나무 밑에 묻었나이다. 보물은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안이 하인을 포졸들에게 넘기고 좌의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좌의정 이대감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천을 만지면 과거가 보인다니. 서연, 그대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구나. 이대감이 서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이 저택에 머물며 침선 일을 맡도록 하거라.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대의 재주를 빌리고 싶구나.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정의안도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서 보기 드문 표정이었습니다. 서연, 그대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 고맙소. 아니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소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나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 따뜻한 것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치맛자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의정의 부인과 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50 중반으로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딸 유지는 스물둘로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대감, 도둑을 잡았다고 들었사옵니다. 누구 덕분이옵니까? 이 서연이라는 침선비 덕분이요. 부인과 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한 침선비 주제.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천한 것들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부인, 그런 말은 삼가시오. 하지만 부인과 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신분의 자신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이 서연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배정받은 작은 방에서 창밖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숨겨온 비밀, 천을 만지면 과거가 보이는 능력. 무당의 주술이라 의심받을까, 비친 사람 취급받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의아는 믿어주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8년 동안 짐처럼 짊어지고만 있던 이 능력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둑을 잡고 대감마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안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저택에서 침선일을 하며 틈틈이 정의안을 도왔습니다. 서연의 능력은 신통했지만 부인과 유진의 시기와 멸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한이 급히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이 옵니다. 무슨 일인가? 한양에서 기생들이 연속으로 사라지고 있어옵니다. 벌써 3명입니다. 이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한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고 모두 젊고 아름다운 기생들이었습니다. 단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원부에서 소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대감마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서연의 도움이 필요하옵니다. 이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서연을 데려가게. 무고한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다음 날 서연은 정이한을 따라 한성부로 갔습니다. 작은 방에 3벌의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된 기생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서연이 첫 번째 옷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환상이 스쳐갔습니다. 어둠 속 남자의 손, 푸른빛 도는 옥반지, 달콤한 목소리, 낡은 건물. 서연이 눈을 떴다가 다시 2번째 옷을 만졌습니다. 또다시 파편들, 같은 옥반지, 비슷한 목소리, 북쪽으로 향하는 길. 3번째 옷. 이번에는 조금 더 보였습니다. 북문, 낡은 주막 간판, 그리고 다시 그 옥반지. 서연이 눈을 뜨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으리, 3 기생 모두 같은 남자에게 유인되었나이다. 확실하오? 얼굴은 보이지 않았나이다. 하지만 손에 푸른 옥반지를 끼고 있었고 목소리가 달콤하고 이혹적이었나이다. 그리고 서연이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북문이옵니다. 북문 근처엔 낡은 주막이 보었나이다. 3번 모두 그곳으로 향했나이다. 정희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옥반지, 양반가 자재로군. 북문 근처 주막. 이한이 즉시 북문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낡은 주막을 찾아 주인을 신문한 결과 양반 도령이 한 달에 1~2번씩 기생을 데려와 북방 상인에게 넘겼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정희안은 북방 상인들의 거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최근 젊은 여인 4명을 북쪽으로 데려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한이 즉시 북쪽 성문을 막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기생을 끌고 가는 수상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이한이 추격했습니다. 좁은 골목과 시장 뒷길을 지나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서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양반 도령. 준수한 외모에 매혹적인 눈빛을 가진 자. 손에는 푸른 옥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름을 대라. 나는 우의정, 박진수 대감의 아들 박승현이다. 감히 나를 붙잡아? 정의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의정의 아들, 조선 삼정승 중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의정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오. 증거가 있느냐? 천안기생 몇 명 사라진 것 가지고. 증거는 충분하오. 북문 주막 주인의 증언, 북방 상인과의 거래 기록, 그리고 지금 글의 손에 있는 네 번째 기생까지. 박승현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한이 박승현을 한 성부로 끌고 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승현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한이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내 외모에, 내 말에 넘어가는 천한 것들을 가지고 노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한이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유시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박승현의 아버지 우의정이 권력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관직을 위협하고 증거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정의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주막 주인을 다시 신문하고 북방 상인들의 거래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승현이 기생들과 만났던 기생집 주인들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의안은 직접 북쪽 변방까지 말을 달렸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기생 3명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새 기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푸른 옥반지를 낀 양반 도령이 달콤한 말로 저희를 유혹했사옵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지만 북방 상인에게 팔아 넘겼나이다.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승현은 유배형을 받았고 우의정도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으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서연이 정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색에 나선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고생 많으셨나이다. 이한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소. 고맙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좌의정 저택에서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사건을 해결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대감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덕분에 무고한 기생들을 구했구나. 너는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이대감이 잠시 멈추었다가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내 수양딸로 삼고 싶구나.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양딸? 좌의정의 수양딸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옆에서 부인과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천한 침선비를 어찌 우리 집안의 딸로? 저는 절대 반대하옵니다. 이대감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소. 서연을 수양딸로 삼을 것이오. 부인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대감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양딸, 양반의 신분, 8년 만에 되찾은 지위, 그리고
서연의 머릿속에 이한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 따뜻했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부인과 유진이 분노를 떨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연을 내쫓을 음험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연은 급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좌이정 이대감을 체포하라! 서연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군들이 이대감을 포박하고 있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아, 진실을 꼭.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모. 8년 전 아버지께서도 영모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구해드려야 해. 서연이 급히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정의안도 이미 조사 중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서재에서 영모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주시겠소? 예, 나으리. 두 사람은 좌이정 저택 서재로 갔습니다. 서연이 문서가 발견된 서랍을 만졌습니다. 어젯밤 유진이 몰래 서재로 들어와 문서를 서랍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끝났습니다. 유진아 씨가 문서를 숨긴 것이었나이다. 이한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딸이 아버지를 모함했다니. 하지만 유진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배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화장대를 만졌습니다.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부인이 우희정과 비밀을 이해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희정이 큰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만 제거하면 모든 재산을 보장하겠소. 그리고 내 아들 승현을 석방시키고 유진아 씨와 혼례도 올리게 하겠소.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수려한 외모의 승현과의 혼인이라니.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서재에 문서를 넣겠습니다. 부인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가책마저 없앴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나이다. 서연이 정의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으리, 유진아 씨가 더 적극적이었나이다. 승령과의 혼인을 위해 스스로 아버지를 배신하기로 한 것이었나이다. 정의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욕심과 왜곡된 사랑, 그리고 우희정 아들의 석방.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오. 두 사람은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을 뒤지자 서신이 나왔습니다. 우희정과 주고받은 서신이었습니다. 영모 계획, 재산 분배, 유진의 혼사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소. 빨리!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 하인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이한이 말을 몰아 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좁은 골목으로 급회전했습니다. 둘은 대궐 뒷문 근처 낡은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이요. 하지만 여기는 막다른? 이한이 우물 옆 특정 돌을 눌렀습니다. 땅속에서 소리가 나더니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께로 가는 비밀 통로요. 빨리! 두 사람이 통로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추격제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하 통로를 횃불 들고 달렸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 통로는? 전하와 소신만 아는 비밀 통로입니다. 서연, 놀라지 마시오. 소신은 사실 전하의 비밀 칙사옵니다. 조정의 부패를 감시하라는 밀명을 받았소. 비밀 칙사.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희한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통로 끝 임금의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임금께서 계셨습니다. 이한, 네가 왔구나. 친밀한 말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전하, 급한 일이옵니다. 좌의정께서 영모 누명을 쓰셨나이다. 뭐라고? 자세히 말해보거라. 이한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천을 만지면 과거를 본다는 서연이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옛까지 이한과 함께 온 것을 보니 그 능력이 실로 사실인가 보구나. 며칠 후 대전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우의정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서신이 공개되자 부인과 유진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임금은 단호하게 충신을 모함하고 권력을 탐한 죄를 물어 우의정은 먼 섬으로, 부인과 유진은 변방으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승연과의 혼인은 당연히 무산되었습니다. 유진이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경 부인이 될 거였는데 승연 도련님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감이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옥문을 나선 이대감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날 구해주었구나. 대감마님, 소녀는 8년 전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대감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조사 결과 8년 전 네 아버지의 영모도 우의정의 짓이었다. 이제 네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아버님. 이한이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하게 얽혔습니다. 며칠 후 대궐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좌의정이 무죄로 풀려난 것을 축하하고 영모를 밝힌 공을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 안에는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좌의정, 정희한, 그리고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신 좌의정을 축하하고 영모를 밝힌 이들을 치하하는 자리이니라. 특히 서연. 임금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대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하늘이 준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였도다. 짐이 특별히 상을 내리노라. 오늘부터 서연을 의금부 자문관으로 삼아 그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라. 조정 대신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천한 침선비가 관직을 받다니 황공하옵니다, 전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찰정 이한. 이한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은 짐의 비밀 칙사로서 임무를 완수하였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도다. 짐이 경을 승진시켜 사관원 정원의 자리에 임명하노라. 사헌부 감찰에서 사관원 정원으로, 정육품에서 정오품으로의 승진이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연회가 끝나고 좌의정이 조정 대신들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나를 구한 것은 이 서연이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8년 전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전 좌의정 서한성 대감이시옵니다. 이제 그 누명이 벗겨졌고 오늘부터 나는 서연을 내 수양딸로 삼겼나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좌의정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조정 대신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정희안과 서연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그대와 함께 진실을 밝히며 확신했소. 그대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한이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대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 서연,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으리, 소녀도 나으리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나이다. 이것이 사랑이었나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평생 함께하겠나이다. 이한이 서연을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예지몽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꿈에서 본 그분이 정의한 나으리였던 걸까? 하지만 꿈속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오든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의아는 사간원 정원에서 시작하여 홍문관 교리, 승정원 승지를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의 나이에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영의정 부인, 정경 부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여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의금부 자문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백성들은 서연을 진실을 보는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대궐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임금의 즉위 10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정경 부인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옷, 황금 비녀, 옥 놀이개. 이한이 서연의 손을 잡고 대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정 정의안과 정경부인 서연은 이 나라의 은인이로다. 경들은 함께 나라를 잘 보필하라.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전하. 영의정 나으리, 정경부인 마마.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장면, 이 목소리, 이한이 잡고 있는 이 따뜻한 손. 10년 전 꿈속 그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한이 서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 처음부터 당신이었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한이 놀라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 괜찮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의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한이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전각 밖 회랑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 혹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서연이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꿈이 생각났어요. 화려한 복식을 입고 대궐 연회에 서 있는 꿈.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으리였다는 것을. 이한이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께 감사해야겠구려. 하지만 서연, 꿈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서로에 향한 진심으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이오. 하늘이 보여준 꿈이 이루어졌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한이 서연을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대전 안에서는 여전히 연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자신들만의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연과 정의아는 평생을 함께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서연과 이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안 침선비에서 조선 최고의 정경 부인까지 서연의 운명을 바꾼 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을 선하게 쓰고 진실을 밝히고 운명의 사람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 깊었던 장면이나 예지몽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